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라이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곽수산입니다. 저희가 매일 저녁 9시에 이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어제는 제가 조금 기분 좋고 또 파이팅 있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바로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좀 봐주시고 같이 또 의견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 전부터 800분이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글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또 분노하는 그 마음들을 댓글로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박주민 의원, 김준혁 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부터 우리 구독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오늘 뭐 참 암담한 날인데 이렇게 방송하러 오게 됐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낮에 매부쇼에서 네.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네. 그때는 시간 자체가 막 속보로 그렇죠. 1심 선고가 뜨고 나서 저희가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타이틀만 보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테일이 사실 부족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받고 재판 이후에 이제 나와서 또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 만나보셨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나온 거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심지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80만 원 나온다면 한 80만 원 정도 이제 벌금형 나올 네. 것이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와 중형이 내려졌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 중형 이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파급력이 컸다. 요런 이유를 밝혔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낮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결이 상당히 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네. 정말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록 그때는 이제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못 본 상태였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법원에서 배포한 설명 자료인데 네. 이것을 봐도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후에 얘기했던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평가에서는 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준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 제2의 사법 살인이다 이렇게 제2의 보고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한 자기 대선 후보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으로다가 정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인신에 대한 구속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저는 뭐 사법 살인이라고 명백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현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기득권 세력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사법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기득권의 어떤 총체적인 결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일단은 박주민 의원님한테 조금 디테일을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포인트가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관련돼 있는 포인트 그리고 네, 백현동 백현동. 관련된 포인트 예. 두 가지 포인트인데 김문기 포인트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렇게 네, 떴단 말이에요. 네. 김문기 성남시장 시절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는 이제 무죄. 무죄가 된 거고. 예. 근데 사진 관련해 가지고 예. 그 국민의힘이 제기한 그 사진은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인데 확대해서 찍어서 이걸로 골프를 쳤다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사진 자체는 조작된 거다. 네, 그건 맞습니다. 사실 단체 사진인데 네, 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이제 허위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그 유죄가 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말은 네. 무죄예요. 네. 그 말을 이제 교유행위다라는 걸로 치환을 해서 공소장을 제기했는데 몰랐다는 말이 그 교유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유 행위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교류가 있었다는 그 사실에 관련된 부인이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다. 그냥 알았다 몰랐다라는 인식의 문제로는 이 공소 사실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본인들도 네, 교유행위라는 걸로 공소장 변경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몰랐다라는 말이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그 허위에 주장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고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진 관련된 부분은 유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21년 12월 29일 날 그러니까 네. 대선 시즌이죠. 그때 이제 채널 A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이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 주변에만 요렇게 잘라내 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만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글을 쓴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적하면서 사진을 그렇게 만들었던데요. 이거 조작한 거죠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이거를 골프를 안 쳤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한 것이다. 1차로 이렇게 판단해요. 골프 친 사실을 숨기려고 이렇게 발언한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은 허위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제가 방금 그 당시 이제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렸지만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조작한 거죠. 그렇죠. 사진 조작한 거죠. 그렇죠. 이게 왜 허위냐고요. 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골프를 마치 안 친 것처럼 얘기한 의미다라고 법원이 해석한 뒤에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봤을 때는 허위다.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그냥 검찰이 이야기해 준 대로 같이 따라가지고 뭔가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사진은 분명히 조작된 게 맞지 않습니까? 단체 사진을 여러 명이 찍었는데 그렇죠. 대표님 주위만 딱 잘라서 한 다음에 요 소수의 사람이 뭔가 같이 다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네요. 조작이네요. 이게 뭐가 거짓말이고 야, 진짜. 이 과정에서 대표님이 언제 나는 골프를 안 쳤어라고 얘기한 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게 있었으면 아마 그거를 넣었을 텐데 네. 그게 없으니까 그 채널 A에서 했던 발언을 해석을 해가면서 해석을 한 번 한 거죠. 법원에서 한 번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발언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해놓고 그걸 전제해놓고 보니까 허위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재판부 설명 자료를 봤는데 이게 조금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그러니까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법원이 일반인은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 자기가 해석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유죄라고 때리는 거. 일반인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겠다는데 이거 조작된 사진이 분명히 게시돼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사법부가 처음부터 형량을 정해놓고 간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정해놓고 가서 여기에 꽤 맞춘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문 자체가 이게 역으로 조작인 거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거는 오류지. 아니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많은 글들 보십시오. AI가 판결을 내려야 된다.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런 사실들을 두 의원님도 이제 알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중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야, 아니, 그리고 일단은 요거 디테일을 좀 마무리 짓고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은 이거 일단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한 것이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방송을 하면서 말도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 잣대를 갖다는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잣대로 그렇죠. 저는 이제 판단이 네. 들고 또 하나가 이제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또 유죄가 났는데 국토부 압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라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 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저는 헷갈리는 게 네.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네. 국토부에서 계속 성남시에 가서 공문도 보내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그건 팩트입니까? 그럼 팩트죠. 어.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뭐 검찰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압박이나 뭐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협박의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공문을 보내고 헛웃음이 나오네 진짜. 상위 기관이 요청을 하는 거를 네. 공무원들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공문에 이거는 뭐 협조 요청입니다라고 하더라도 공문에 협조 요청이라고 돼 있더라도 하급 기관이 느끼기엔 이건 좀 해줘야 되는 거구나. 스트레스 받는다, 압박 받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제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정규재 씨라고 이 보수 논평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분이 그때 좀 깔끔하게 정리하셨더라고. 아니 압박을 국토부가 그런 공문을 보내서 공무원이 압박을 받았다. 이건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렇죠. 내가 압박을 받았다는데 공무원들이 압박을 받았다는데. 그렇죠. 이게 왜 허위 사실이 되냐고요. 근데 여기에 기재돼 있는 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공문도 보내고 뭐 압박도 했지만은 국토부에서는 그 뭐 판단은 그래도 너네가 해라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판단 근거 자체가. 아니 실제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협조 공문 보내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은 다양한 수단으로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내려보내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또는 시비, 국비 또 이렇게 분담 비율 있는 사업에 분담 비율을 쪽으로 높여버린다든지 엄청나게 다양한 수단으로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위부처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죠. 상급기관에서 당연히 내려오는데 긴장을 하고 부담감을 느끼죠. 근데 그래서 내가 압박을 느꼈어. 그래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했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압박을 느낀 네가 잘못이야 이러면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아니 그러면 일단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 선거 이후에 이제 방송들 많이 보셨을 거고 지금도 이제 또 우리 오마이 TV 오셔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앞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을 일단 1심은 이렇게 나와 버린 거고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대표님도 분명히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셨어요. 네. 항소를 통해서 바로 잡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바로 잡혀야 될 판결로 보이고 그래서 바로 잡는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에서 판단한 이 근거 자체들을 다시 한번 또 깨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판단했는데 네.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들. 근데 방금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은 그 의미를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가정한 부분 저는 충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국토부가 공문 보내서 공무원들이 압박을 느꼈다. 이건 평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저희가 이게 일반 분들은 법을 모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윤석열을 지지했던 대선 당시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그 사진은 단체 사진인데 그 작은 프레임으로 확대해가지고 그렇게만 간 걸로 한 건 이건 조작된 거다라는 발언을 듣고
이재명 다시 찍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바꾼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근거로 여기 제시를 한 거니까. 아니, 채널 A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나요? 뭐. 아니 그 방송을 막 온 국민이 다 봐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이재명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난 그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하려면 전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런 논리를 한다면 당시 채널 A의 2%가 몇 명이 시청을 했는데 몇 명이 시청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민주당 지지자 혹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의견을 바꾸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논리적 근거는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판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재명을 죽일 거야. 이재명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라는 의도로밖에 판결문을 쓰지 않은 거죠. 예. 지금 댓글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너무나 이거 정치적인 판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우리 김준혁 의원님이 또 역사도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도 과거에는 오히려 이런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아니 저는 아까 DJ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나서게 될 거다라고 네. 하는 또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아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 그 맞상대죠. 죽이려고 아예 납치를 해서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려고까지 했었죠. 저는 그것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예,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